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화.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화소재학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지난 9강과 10강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주역도 나오고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제부터 저랑 같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부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밝혀지는 천간 흐름의 메커니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인데요. 무슨 얘기냐? 밝혀지는 천간 흐름의 메커니즘, 즉 이제까지 우리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고리는 그렇게 목화토금수로 흘러가고, 또한 천간 역시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임계로 흘러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실제 우리 그 연두에 적용하는 것도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생과 극이라는 속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말고 또 다른 알고리즘으로 오행이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역의 하둔학서 같은 걸 통해서 하면서 오행의 수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목은 38, 화는 27, 토는 뭡니까? 50, 그리고 금은 49, 그 다음에 수는 2, 6이다. 그리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나열해가지고 1번부터 순서까지 쳐서 갑은 1번, 을은 2번에서 개는 10이다. 그리고 이것은 1과 2는 각각 음양으로 나뉜다. 자축인미, 진서음이, 신유술에 역시 마찬가지 그 자는 1번, 저기 해가 12번까지 이렇게 수일에서 배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지난 시간 8강인가요? 우리가 아마 천간합의 논리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 그 천간합에 대해서 지난번 얘기하다 바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면서 그 오늘 본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합입니다. 갑과 기가 합해서 뭐가 된다고요? 토가 된다. 갑기토 맞죠? 그다음에 뭡니까 또? 을과 경이 합해서 뭐가 된다고요? 금이 된다. 그리고 병과 신이 합해서 수가 된다. 정과 임이 합해서 목이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한 주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몰라도 괜찮은데 여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그냥 이해가 아니라 숙달까지 돼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여러분? 자, 쓰고 손으로 기억하게 쓰고 입으로 읽고 그다음에 눈으로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주라겠죠. 자, 봅시다. 무게, 화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반복하고 들어갑시다. 갑기합 토, 을경합 금, 병신합 수, 정임합 목, 무게합 화. 이것이 그 인간의 그 결혼같이 이렇게 어떤 변화에 해당된다는 그 합이라겠습니다. 천간의 합입니다. 천간과 지지를 기준할 때 천간은 뭐라겠습니까? 형체를 가지고 있다겠습니까? 형체가 없다겠습니까? 예, 천간은 형체가 없죠. 오의 개념, 완전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기운인 겁니다. 대기 같은 것. 지지는 형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형체를 틀을 갖춘 것. 그래서 천간은 합을 하면 완벽하게 변화가 갑니다. 지지도 변화를 하지만 지지는 합하는 조건이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왜? 복잡하니까. 천간은 단순합니다. 기운은 기운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자, 봅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합의 논리, 합의 원칙, 원리, 즉 합이 왜 이렇게 된다는 원칙은 천간, 갑을병정, 무기임의 10개를 딱 나눠봤을 때 마주보는 것끼리 합이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논리는 저 황제내경에 있는 그 논리 속에 근거 속에서 그 오천 하늘이 빨간 하늘 아니면 검은 하늘 이렇게 가지고 단천지기, 그 소천지기, 현천지기 나눠서 설명을 했었죠. 그런 하늘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 근거다. 내지는 진월과 사월의 어떤 기운이 지나갈 때 그걸로 근거를 해서 변한다. 또 내지는 지난번 시간에 얘기한 하도 낙서, 그러니까 하도 부분에 있는 수리 이 개념에서 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나의 원칙적인 측면도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은 어떤 원리라고 밝혔습니까? 우리가 밝힌 원리에서는 천간 오행은 천간은 각각 어떻다겠습니까? 이렇게 천간은
5개의 오행이 하나 움직이는 체가 되는 것인 거고 이것을 분해했을 때가 10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개가 주원인 겁니다. 원. 이걸 축소시키면 2로 나눌 수도 있고 2.5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넓히면 10으로 될 수도 있고 8로 될 수도 있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5개의 개념이 천간은 이 5개의 그 어떤 사물이 아니라 운동 형태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운동은 목의 운동은 화의 운동을 밀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생해주고 그 다음에 토의 운동을 극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금으로부터 극을 받고 그 다음에 수로부터는 생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목 기준으로 볼 때 화는 화, 토는 극, 그 다음에 금은 나를 제어하는 제, 그리고 수는 생, 이렇게 해서 생극제화로 표현한다고 됐습니다. 이렇게 천간은 절대적으로 극하는 겁니다. 이 극이라는 개념은 뭐냐? 일방적인 겁니다. 고양이 앞에 쥐처럼. 고양이 앞에 쥐라는 개념은 뭡니까? 완벽하게 페어플레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먼저 얘기했듯이 고양이가 병이 들었다 이런 변수는 이런 절대 단위가 아니고 단위가 변하는 또 다른 변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른 개념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 거예요. 즉 이렇게 중간중간 오행의 순환고리에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변수가 하나가 생겨가지고 어떤 부분이 강하게 작용될 때 예를 들어서 목이 무지하게 강해진다. 그러면 누가 타격을 받습니까? 목이 강해지면 이 토는 지나치게 극을 받겠죠. 일단 그러니까 토가 약해지겠죠. 그 목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화는 그것 때문에 힘을 받아갈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나무를 놓고 보는데 목이 지나치게 강하다면 키가 부쩍 쭉 꺼가는 개념이죠. 크는데 토가 없으니까 즉 분산지기 내지는 분산해서 결실을 맺는 게 없기 때문에 키는 큰데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현상, 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나갈 수도 있겠죠. 이것이 이제 오행의 개념인데요. 이렇게 천간의 오행은 각각 5개가 있다 보니까 각각 하나의 오행을 기준으로 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1대1로 마주보는 것이 있다겠습니까? 없다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간은 1대1이 없습니다. 항상 뭡니까? 1대2입니다. 어떻게? 목이 바라보는 것은 토와 금이 되는 거고 수가 바라보는 것은 화가 바라보는 것은 금과 수가 되는 것인 거고 그렇게 하나의 오행은 2개를 상대하는 것을 우리가 1대2로 상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1대2로 상대하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는 내가 극하는 것, 하나는 나를 제어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힘을 못 쓰는 것, 하나는 내가 때리는 것. 이것이 현실의 개념인 거고 눈에 보이는 최초의 상대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는 1대2의 관계에서 어떤 오행 하나는 즉 예를 들어서 오늘은 우리가 토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토를 기준을 칠 때 이 토는 각각 뭡니까? 그 토가 극하는 수를 상대하고 그리고 토를 극하는 목을 상대한다겠죠. 이렇게 2개를 상대하는데 이 토에는 무토와 기토가 있다. 그 무토는 토의 양토로서 활동력이 강하다. 그리고 기토는 즉 양은 활동력이 강하고 음은 양의 결과에서 수렴되는 거니까 어떤 수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토는 토가 상대하는 그 2가지 중에서 마음 놓고 자기가 주물를 수 있고 극할 수 있는 그런 수를 이렇게 무토는 상대하려고 할 것인 거고 음적인 토는 기토는 수렴적이니까 누가 상대 이렇게 자기가 극하기보다는 그냥 통제받는 입장으로서 선택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토는 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상대하려고 한다는 개념인 거고 이럴 때 이 수에 역시 마찬가지 수에 있는 음기운 양기운 수는 토와 화를 상대하는데 수 역시 마찬가지 수에 있는 양기운 임수는 화를 위해서 자기가 극하는 화를 위해서 움직일 것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음기운인 계수는 자기를 제어하는 그 토를 위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때 수에서 나오는 계수, 음기운인 계수와 토에서 나오는 양기운 무토가 이렇게 만나는 개념들 바로 이 부분들이 합의 원리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목은 토 말고 금을 역시 상대하는데요. 그렇죠? 바로 목에는 역시 간목과 을목이 있어서 간목은 자기가 극하는 토를 상대할 것인 거고 을목은 자기를 제어하는 금을 상대할 것이고 이때 금에서 있는 경금과 만나서 을경이 되고 그 다음 간목과 기토가 만나서 갑기합이라는 개념을 설명했고 이 합의 원리는 변화를 의미하는 건데 천간에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인데 무토냐 기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원래는 오행인 것을 나눈 거기 때문에 굳이 이 갑기 우리가 합을 봅시다. 여기서 갑과 기과 합해서 토가 됐을 때 이것을 무토냐 기토냐 이렇게 나눈다라면은 갑은 무토고 기가 무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합을 하는 과정에서 합이 막 된 것, 되는 개념, 이것은 무토가 될 것인 거고 합이 돼서 나타난 상태는 기토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분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칠 때.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천간합의 논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 합에도 잘하고 못하고 순서가 있고, 제가 숙제를 낸 게 아마 있었는데 숙제 검사 안 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합은 반드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양간은 반드시 그 음간과 합을 하고, 음간은 양간과 합한 또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합은 대부분 볼 때 하나는 합을 꺼리고 하나는 합을 좋아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음양의 상대적 개념이죠. 그 얘기는 갑기토를 분석해 봅시다. 갑기토를 분석해 보면은, 자, 갑은 목이죠. 목과 이렇게 토가 이렇게 만나서, 그렇죠? 목과 토가 만나서 뭐가 됩니까? 만난다고 이렇게 표현했 그냥 목과 토가 만나서 토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토를 어차피 자기 오행으로 변화되는 거고, 이 목에서 볼 때 토는 뭡니까? 자기가 제어하는 오행입니다. 일단은 꺼리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누가 그 합을 꺼릴까요? 예, 간목이 합을 꺼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을경금을 봅시다. 을목과 경금이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금이, 을목과 금이 만나서 뭐로 변합니까? 금으로 변하죠. 그럼 누가 끓일까요? 누가? 예, 목이 금으로 변하는 거니까 목이 싫어하겠죠. 금은 어차피 지 금이니까 좋아하겠고, 그 다음에 병신은 뭡니까? 화하고 금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화하고 금하고 둘이 만나서 어디서 살래? 니네 집 살래? 처갓집 가서 살래? 이렇게 이 둘이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어디 수로 변하니까, 그럼 사이좋게 우리는 금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수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당한 겁니까? 화가 당했죠. 금은 수하고 어차피 자기 자식 관계, 생애 관계가 친한데, 화는 수하고 화하고는 아주 이렇게 꼴보기도 싫은 그런 관계가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누가 싫어합니까? 화가 싫어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딱 뛰어넘어서 여기 무토는 토하고 수가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토하고 수가 결합해서 누구를 낳는 겁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 화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토도 아니고 수도 아니까 사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토는 화하고 서로 생애관계이기 때문에 좋지만, 이 수는 화는 싫죠. 왜? 극애관계니까. 그래서 수가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문제가 뭡니까? 정과 임은 뭡니까? 이것은 누가, 즉 정은 뭡니까? 화죠. 화와 임은 뭡니까? 수가 만나서 결합해서 뭐가 됩니까? 목이 되죠. 그럼 이때는 이 목이 변화하는 것은 화와 수 중에서 누가 목을 싫어합니까? 누가 싫어합니까? 자, 잘 봅시다. 화하고 목의 관계는 목생화의 관계니까 생의 관계죠. 그 다음 수하고 목의 관계는 또 뭡니까? 수생목이니까 화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서로 극하는 게 없습니다. 원인이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4개, 5개 중에서 합이 제일 잘 되는 합은 무슨 합일까요? 예, 바로 정임합이 가장 잘 됩니다. 점이. 왜? 서로 거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에, 아마 이것도 제가 왜 이런 원리를 이렇게 밝혀냈냐면, 처음에는 고전을 읽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느냐, 책들에 보면은 갑기합은 뭐라고 하냐, 중정지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정지합이다. 중정지합이다. 그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이 중정이나 중하의 의미를 가지고는 토를 얘기하거든요. 갑과 토가 만나서 어떤 토의 이게 중하라고 합니다. 그 신이라고도 표현하죠. 인의예지신 할 때. 인의예지신에 대해서 배웠는가요? 자, 이것도 이제 오행의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접목이 된 건데, 어질다는 개념은 어떤 목의 개념에서 인의 개념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의는 뭡니까? 어질다는 것은 사람이 그 악의가 없다는 개념이거든요. 목은 이제 막 자라나는 개념이니까 툭툭거리고 움직이긴 해도 특별히 악의가 없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자라다가 뭔가를 세상 알아가니까, 자, 사람이 그냥 대충 원하면 필요하면 때만 써가다 보니까, 옛날엔 때만 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 쓰다가 매맞기도 하더라. 이렇게 기분 좋게, 엄마 아빠 기분 좋게 해주니까 슈퍼를 더 자주 갈 수 있더라. 뭐 이런 개념들 터득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향을 떤다든가, 이렇게 어떻게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렇게 하면 되겠고 아는 개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의를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화의 개념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수의 개념인 거 아시죠?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겪은 지극한 지혜니까 지혜. 그 다음에 의리의 사나이 돌쇠 목화토금수 뭡니까? 바로 금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주에 금이 많으면은 상당히 의리 없으면 의리 빼면 시치하고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토는 뭡니까? 아까 했듯이
호는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걸 많이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약속도를 지켜주고 그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말을 잘 듣는 것 이 자체가 신이라고 합니다. 신이 바로 인의예지 신이 이렇게 오행하고 접목이 됩니다. 자, 일단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런 개념 차원에서 중정지합이라고도 표현합니다.